안녕하세요. 오늘은 황혼의 나이에 다시 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아픔이 서린 로맨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황혼의 재회, 잊혀진 약속의 그림자예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50년 세월 속에 묻힌 진실과 그 속에 숨겨진 반전 스토리를 그려낼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세요. 그날은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잎사귀가 노랗게 물든 공원 나무 아래 나는 평소처럼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손주들이 준 사진 앨범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어요. 앨범의 낡은 페이지마다 먼지가 살짝 피어오르고 손끝에 스치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죠. 75살의 나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으로 인해 가끔 전화만 할 뿐이었어요. 그 공원은 내 유일한 휴식처이자 젊은 시절 추억이 스며든 장소였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는 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앨범 속 사진들에는 젊은 날의 나와 남편의 결혼 사진, 이제는 어른이 된 아이들의 졸업식 장면, 그리고 손주들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바람에 섞인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은정아, 아직도 여기 앉아있네? 그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50년 전 그날 그대로였죠. 세준이, 내 젊은 시절 첫사랑이자 전쟁의 포화와 가족의 반대로 영원히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 그의 미소가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모자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나는 앨범을 무릎 위에 떨어뜨릴 뻔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준아, 너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 스치는 가을 햇살이 그의 주름진 피부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더 애틋하게 만들었죠. 행복한 재회여야 할 순간이었는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세준의 눈가에도 주름이 더해졌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우리 둘, 주변의 가을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면이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스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잊혀진 비밀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낼 줄은. 바람이 불어 그의 희끗한 머리를 흩뜨리는 순간 50년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가을 사과와 배를 사서 손주들에게 보낼 생각이었죠. 시장의 활기찬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과일 향기, 사람들의 웃음이 평소처럼 위로가 되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심란했어요.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무거웠고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사는 집은 늘 공허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타서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50년 전 세준과 함께한 그 여름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마을 뒷산에서 몰래 만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은정아, 나랑 평생 함께하자.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풀림 냄새가 섞인 바람, 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집안은 부유한 지주였고 우리 집은 가난한 농부 집안이었어요. 가족의 반대가 심했죠. 그 집안과는 안 돼. 부모님의 호통 소리가 귓전에 울렸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의 강요로 해외 유학을 떠났고 나는 부모님의 뜻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 세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가끔 밤에 세준을 꿈꾸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보니 가을 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45살 된 지은이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자주 오지 못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밝았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 깜빡했지? 아, 오늘 내 생일이었구나.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물었어요. 엄마, 요즘 공원에서 이상한 사람 만난 적 없어? 동네 어르신들 말로 엄마가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하는 걸 봤대. 나는 순간 세준을 떠올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옛날 친구야. 걱정 마.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지은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지만 눈빛에 약간의 걱정이 스쳤어요. 우리는 가족 이야기로 밤을 보냈죠. 손주의 학교 생활, 지은이의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나의 일상. 케이크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은이가 가고 나서 나는 침대에 누워 세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미소가 왜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질까?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커피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죠. 나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옆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은정아, 어제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50년 만에 돌아와서 말이 안 나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앉아서 물었어요. 왜 이제야 왔어? 그동안 어디 있었어? 소식 없이 사라진 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세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유학 갔을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 병원에서 몇 년을 보냈고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 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 성공도 했지만 매일 내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 첫 데이트에서 나눴던 키스, 함께 본 별똥별의 밤, 가족의 반대 속에서 몰래 주고받던 편지들 나누며 웃고 울었죠.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스치자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듯했죠.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선이 피했어요. 세준아, 내 가족은 어때? 결혼은 했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혼했어. 아이들은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 라고 했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왜일까? 그때는 그냥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원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우리의 발밑을 스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세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오랜 외로움을 녹여주는 듯했어요. 그 주말 세준이 나를 근처의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오래된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반짝이는 곳,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이 향기를 풍겼습니다. 카페 안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창가 자리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웃었죠. 세준이 갑자기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은정이 한테 줄 거야. 50년 전 헤어질 때 주려고 했던 편지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가 있었죠. 은정아,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운명이 아니야. 가족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그 글씨 제가 낯설었어요. 세준의 글씨가 아니었죠. 순간 불안이 스쳤지만 그의 미소에 넘겼어요. 세준아, 이제 우리는 늙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왜인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의 재즈 음악이 우리를 감싸는 동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지만 사랑의 감정이 그것을 덮었죠. 강물의 물결이 창유리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우리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불안을 증폭시켰어요. 세준의 재회가 정말 순수한 사랑일까? 아니면 무언가 숨긴 게 있을까? 막연한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세준과의 만남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공원에서 기다렸고 때로는 산책을 제안했어요. 은정아, 우리가 젊은 날 함께한 그 호수에 가자. 그의 제안에 우리는 실제로 그곳으로 갔어요. 호수 물결이 일렁이는 오후,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세준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은정아, 나와 결혼해 줄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지만 남은 시간 둘이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 황혼의 나이에 결혼. 나는 웃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게다가 그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였어요. 오래된 결혼 반지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냥 액세서리야. 추억의 물건이라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세준아, 내 가족은? 아내는 정말 없어?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이혼했어. 오래전에. 아이들도 독립해서 연락이 뜸해.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나는 더 캐묻지 못했어요.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으니까. 호수 주변의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리는 장면이 로맨틱한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호수 물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가 50년 전의 젊은 우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그 남자 누구야? 동네 사람들이 엄마가 이상한 사람과 다니는 걸 봤대. 조심해. 나는 세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 연인이야. 50년 만에 재회했어.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 사람 조사 좀 해봤어?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사기 사건이 나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야. 나는 웃었어요. 말도 안 돼. 세준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죠. 적어도 가족을 만나봐. 상견례라도 해. 그 말을 듣고 세준에게 물어봤어요. 내 가족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는 망설이다 대답했죠. 내일 데려올게. 그런데 왜? 가족 반대 때문에 헤어졌던 우리잖아. 그의 미소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느껴졌지만 나는 무시했어요. 지은이와의 대화가 끝난 후 집안의 침묵이 더 무거워졌어요. 창밖 비가 내리는 소리가 내 마음의 불안을 반주처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세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 같은 커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젊은 날부터 사랑하셨다니 로맨틱해요. 그들의 미소가 따뜻했지만 손을 잡았을 때 차가웠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이상했어요. 세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으니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대답을 더듬었죠. 아버지는 항상 책을 좋아하셨어요. 네, 맞아요. 마치 연기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아들의 이름이 세준이가 전에 말했던 것과 달랐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그 사람들 진짜 가족일까? 뭔가 이상해. 지은이는 은퇴한 경찰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본명은 이세준이 아니야. 김준호라고. 20년 전 사기죄로 감옥에 갔었어. 그리고 그 가족은 연기자 에이전시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야. 돈을 받고 부모나 가족 역할을 하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세준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왜? 돈 때문일까? 내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연금과 작은 집뿐. 하지만 지은이가 더 말했어요. 그 사람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 노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혼을 제안하고 재산을 노린 사기. 결혼 후 유언장 위조나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적이 있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재회가 가짜였을까? 그날 밤 세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준아, 너 본명 김준호지? 왜 나를 속였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은정아, 오해야. 설명할게. 내일 만나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나는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호수에서 만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세준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죠. 그는 다가와 나를 안았어요. 미안해. 과거가 있어서 숨겼어. 사기 전엔 젊을 때 실수였어. 하지만 너를 많이 좋아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느꼈어요. 연기라는 걸. 왜 가족을 속였어? 왜 연기자를 데려왔어?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처음으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은정아,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진짜 가족은 죽었어. 사고로. 내 말 믿어줘. 하지만 그 말도 거짓처럼 들렸어요. 나는 물러섰어요. 세준아, 끝내자.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지 마. 우리는 운명이야.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어요. 세게. 아팠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경찰이야. 세준, 아니 김준호는 놀라서 물러났어요. 경찰이 그를 체포했죠. 사기죄, 그리고 과거 여러 여성에게 비슷한 범행을 했고 재혼 제한 후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그는 50년 전 나와 헤어진 후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며 사기를 쳤어요. 내게 접근한 건 남편의 유산을 노린 거였죠. 그 편지도 위조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의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 경찰 조사 후 나는 호수에 다시 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흩날렸어요. 세준아, 이제 정말 끝이야.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황혼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비밀의 그림자였다. 이제 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난 지 한 달 후, 나는 집에서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상자 속에 먼지가 쌓인 오래된 편지 뭉치가 나왔죠. 그 편지들은 50년 전 세준이 보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가 이상했어요. 날짜가 유학 떠난 직후로 되어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은정아, 내가 떠난 건 가족 때문이 아니야. 사실 나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어. 병원에서 회복 중이지만 내게 부담 주기 싫어서 소식을 끊었어. 하지만 내 동생 준호가 내게 다가갈지도 몰라. 준호가 내 신분을 훔쳐 사기를 치는 버릇이 있어. 조심해. 그 글씨는 진짜 세준의 것이었어요.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세준의 동생? 김준호가 세준의 동생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세준은 해외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 소문도 가짜였을까?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지은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엄마, 이건 더 조사해봐야 해. 라고 했죠. 우리는 다시 경찰 친구를 통해 알아봤어요.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진짜 이세준은 50년 전 유학 중 사고로 기억상실을 겪었고 미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았대요. 그는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동생 김준호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준호는 세준의 신분을 훔쳐 여러 여성들을 속였고 이번에도 나를 타겟으로 삼았던 거죠. 하지만 진짜 세준은 살아 있었어요. 그는 병원 기록과 DNA 검사로 증명됐죠. 은정아, 미안해. 기억이 돌아온 건 최근이야. 동생 때문에 내게 다가가지 못했어. 진짜 세준이 내 앞에 나타난 그날 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의 눈빛은 50년 전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준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50년 전 세준의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 장본인이었대요. 가족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형을 해치려 했지만 세준이 살아남은 거죠. 세준은 기억상실로 인해 그 사실을 잊었고 김준호는 그 틈을 타 형의 삶을 훔쳐 살았어요. 재판 후 추가 수사에서 밝혀진 이 진실은 나를 다시 흔들었어요. 세준아, 내 동생이 어떻게 그런 짓을? 세준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미안해, 은정아. 이제야 모든 게 밝혀졌어.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그 후 우리는 조용히 재회를 이어갔어요. 진짜 세준과 함께한 나날들은 평화로웠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옛 추억을 나누고 호수에서 손을 잡고 바람을 느꼈죠. 지은이는 엄마, 이번엔 진짜 맞지? 그래도 신중하게 만나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50년 세월이 가져온 비밀은 너무 깊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가족과 진짜 사랑과 함께 황혼의 나이를 밝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김준호, 감옥에서 보낸 거였죠. 형님과 누나에게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50년 전 사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지시했어. 집안 재산 분쟁 때문에. 그 편지는 새로운 수사를 촉발했어요. 세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내부 갈등이 심했대요. 아버지가 장남 세준을 제거하려 했고 김준호를 시켰던 거죠. 이제 세준은 그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은정아, 이 모든 게 끝나면 정말로 함께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야 운명이 우리를 허락한 것 같아.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났어요. 세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유언장에 숨겨진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 문서엔 세준의 생존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김준호에게 넘기려 한 계획이 적혀 있었죠. 세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나와 지은이의 지지로 이겨냈어요.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나 재산 회복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세준의 진짜 가족인 미국에서 살고 있던 딸과 손자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를 드디어 찾았어요.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그 가족에 합류하게 됐죠.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조사를 하다 알게 된 마지막 비밀, 내 남편.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사실 세준의 사고와 관련이 있었대요. 50년 전 내 부모님과 세준의 가족이 얽힌 사업 분쟁에서 남편이 중개 역할을 했고 사고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엄마, 아빠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 후에도 세준 씨 소식을 숨겼던 거야. 지은이의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어요. 내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듯 했죠. 하지만 세준이 안아주며 말했어요. 은정아,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어.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후 우리는 황혼의 나이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공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흩날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다시 했어요. 비밀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진짜 사랑이 피어났어요. 인생은 때론 잔인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빛이 찾아오네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실제로 이런 사연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만약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추가로 이 사연의 주인공 은정 씨는 지금도 세준 씨와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데요.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손주들과 호수 산책을 해요. 지은이도 이제는 세준 씨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죠. 엄마, 이게 진짜 황혼의 로맨스네. 지은이의 말처럼 삶은 반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송 끝에 세준은 가족 재산 일부를 회복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해요. 카페 이름은 잊혀진 약속이에요. 창밖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듣죠. 손님 중엔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저도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어요. 인생은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김준호의 편지가 더 많은 걸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지시 외에 다른 공모자들이 있었대요. 세준의 삼촌과 사촌들이 재산을 노리고 계획에 가담했어요. 수사는 그들까지 확대됐고 결국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세준은 이제야 자유로워졌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함께 즐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통해 배운 건 사랑은 때론 시험받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반전이 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